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다음 주부터 실전 매매 하면서요,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이제 운영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물어봤어요. 실전 매매, 막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으로 월 얼마를 버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인가를 해봤는데요. 여기 설문을 보시면은 그 100만 원이 가장 많네요. 이게 월 10%죠. 근데 단기 매매로 월 10%는요, 목표치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이거보단 조금 높여서 신용과 미수 안 쓰고도 한 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이제 실전을 통해 갖고 손절과 익절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설명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전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요, 저는요, 멤버십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은요, 주도 테마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할 거예요. 특히 9시에서 한 11시 사이 위주로 많아야 3개, 적으면 1개. 이 한 개에서 3개 사이를요, 주도 섹터, 가장 당일에 강한 가장 주도 섹터 테마 1등주로 해갖고요, 이렇게 매매를 진행할 거고요. 예,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요, 타점을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설명하는 방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이건 개관이에요. 다시 볼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계좌 관리 방법. 저는 이제 5개로 운영하는데 계좌를 제가 멤버십 전용으로 해서요. 따로 한 개 계좌를 팠어요. 일단은 제가 단기 트레이딩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요. 데이 트레이딩 계좌, 멤버십 계좌를요. 멤버십 전용, 유튜브 멤버십 전용 그 실전 매매 내역 관련된 해서 이 데이트 트레이딩 계좌 한 개를 하고요. 오버나잇 계좌는 이제 종가 베팅이라든지 스윙으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 한 개 이렇게 해갖고 2개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수익금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차차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1천만 원으로 한다면요,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한 10% 수익이 나서 1,100만 원이 됐다 칠게요. 뭐 다음 날요, 100만 원 하루 만에 벌어서 그럼 전 1,100만 원으로 매매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할 거예요. 100만원 수익금은요, 다른 이제 계좌로 빼놓고요. 계속 1천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만약에 매매를 했는데요. 1,400만 원이 됐다 칠게요. 1,400만 원이요. 400만 원 수익이 났다 칠게요. 그럼 이걸 다음 달에 또 1,400으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이 40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예를 들면 뭐 스윙 계좌라든지 뭐 중장기 계좌로 옮겨갖고 그걸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단기 계좌의 금액은요, 뭐 일단은 1,000만 원으로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자신이 생기면요, 뭐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든 딱 고정 금액을 박아놓고 이 계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자본금이 커질 거 아니에요. 뭐 억 단위, 뭐 10억 단위 이런 사람들이 뭐 데이트 트레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개관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1,000만 원으로 멤버십에서 실제 매매를 하면서 설명드릴 텐데 실전 트레이딩 전략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PPT로 한번 이번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뭐 PPT가 낫나요? 아니면 기존에 뭐 블로그 형식으로 설명한 게 낫나요?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반영해서 한번 다음에 영상 찍을 때도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저 매매는요, 시황을 좀 많이 고려해요.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대형주 장세 같은 경우는요, 보통 대형주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따로 있잖아요. 어떨 때 대형주 장세가 나오냐면요, 한번 지수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수 차트를 잠깐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추세죠. 이 121선이 진한 선이거든요. 이 핑크요. 핑크색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요, 상승 추세는요, 저는 이 장기평선 기준으로 여기선 하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상승이죠. 이 하락장에서는요, 이런 데서는 대형주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기관 외국인들이 보통 핸들링하는 주체인데요. 대형주는요, 우량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대형주 매매를 잘 안 하고, 대형주 매매는 이렇게 상승 추세 탈 때 주도 업종, 주도 테마, 뭐 아니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섹터의 그 우량주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 장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장세는 대형주를 좀 많이 하고, 반면에요, 이 중소형주 장세 있잖아요. 이 중소형주 장세, 이 중소형주는 잡주, 그냥 잡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막 등락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도요. 단기 재료가 붙어갖고 그럴 때는요. 보통 중소형주 테마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뭐 잡주, 개잡주도 많아요. 그런 개잡주 사이에서도 그나마 좀 좋은 종목들을 가려서 매매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매 전략이 조금 다른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전략을 달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제가 선택을 해서 실전 매매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제가 그리고 뭐 열혈 팬반이나 극성 팬반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매매도 하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 갖고 오전에 8시 이전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있잖아요. 뉴스, 주요 뉴스들을요 올려드려요. 그리고 저도 거기 그 뉴스를 살펴보고 매매를 준비하는데요. 대부분 엄청난 많은 뉴스 중에요. 제가 괜찮은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쵸? 진짜 중요한 정보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한 이 3개 정도, 3섹터 정도 주요 순위를 나열을 해서 거기 안에서 보통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탑3 섹터에서요. 관심 탑3 섹터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집중해서 이제 대장주를 선별해서 매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요. 여기 웹툰 관련 주들 있잖아요.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날 네이버 웹툰 글로벌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슈를 좋게 보고 이제 관련 미스터 블루부터 시작해갖고 평소 1등주 이력이 많았던 게 미스터 블루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살짝 매매해봤는데 한번 잠깐 타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미스터 블루가 오전장에 관심을 갖다가 바로 시초가부터 급등을 하는데 강한 흐름을 보였길래 이렇게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1등주였고 그때 강한 테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샀다가요 2차 한번 돌파 나올 때 조금 더 산 다음에 여기서 던졌던 그런 매매였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수익 뭐 내역들은요 이제 멤버십에 따는 다 올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매매했다는 거 참고해보세요. 근데 방금처럼요 그 네이버 웹툰 그 미스터 블루 가벼운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하기는 어려우니까 실제로 그런 거는 제가 매매하면서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고 일단은요 그 매매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스스로 매매할 때 매매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종목은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극성팬방에 올려드리는 정보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굵은 글씨로 근 것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굵은 글씨가요 비교적 유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대장주, 거래대금이 가장 크면서 등락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굵은 글씨로 쓰기 때문에요. 제가 ABL 바이오를 이때 주요 관심으로 했는데요. 이 ABL 바이오가 여기서부터 관심 갖다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오전장에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 위주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수익률이 크진 않더라도요. 수익금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매매. 등락률이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처음엔 연습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금액이 커져도 이런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고 지향하는 점이 이런 매매이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ABL 바이오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 이제 샀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갖고 여기서 사고 조금 밀려갖고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그런 타점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미스터 블루라든지 신원 어디죠? 이거 두산피어셀도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신원도 이렇게 매매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조금 매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고 왜 매매했는지 그 관점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해하고 나서 스스로 매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가 오전장에 장전 글로벌 이슈라든지 국내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 이슈를 다 본다며 뉴스를 좋게 선별한다며 그것 중에 수급이 반영되는 것들을 위주로 특히 아까 굵은 글씨 있죠? 등락률이 좋으면서 거래대금이 기본 베이스로 좋으면서요 등락률이 좀 큰 대장주 위주로 매매해야지 그게 효과적인 대장주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서 소수 종목에만 압축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제가 지향하는 매매예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요 제가 그 팬방에는 올려드릴게요. 극선 팬방에 어떤 식으로 올려드리냐면 장전 리포트요. 그러니까 제가 장시작 전일 뭐 6시 이후부터 아침 한 7시 정도까지 나온 그 이슈들을 다 종합해서요 핵심 테마와 뉴스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8시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뉴스 안에서요 섹터가 형성돼서 오전장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아까요. 그쵸? 여기서 주도 테마가 될 크다는 뜻이죠. 아까 제약바이오 뽑아놨었죠. ABL바이오 여기 있죠. 예? 이해되시죠? 이게 오전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ABL바이오. 그리고 웹툰도 그랬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조선도 뭐 STX 엔진이 오후장에 개별 이슈가 붙으면서 실적 이슈가 붙으면서 조선주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움직였는데 어쨌든 조선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데 보통 주도 테마가 나올 확률이 90%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장전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어떤 것들이 재료가 붙을 수 있다. 아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료를 정리하잖아요. 이 재료는 연료거든요. 연료. 그쵸? 이 연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으로 반영이 되면 이게 연료가 불이 붙어갖고 그 수급으로 반영이 될 때 강력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연료가 많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것들 위주로 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보통 아침에 11시 이전까지는 매매를 끝내서 그것들 위주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11시 이전에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수급이 유동성이 좋을 때죠. 그래서 장주 실시간 특징주 분석도 제가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3시 30분까지 계속 올려드리는데 실시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1시까지만 매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장 조가 베팅 하려면요 한 3시 전후로 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11시에서 3시까지는요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수익 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전자 특징주를 제가 요약을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테마가 형성된 그런 오전장 주도 섹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약바이오 그쵸? 방금 여기 광고 SNS 그리고 남북경영 아까 신호 제가 매매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웹툰 미스터블루 그쵸? 이런 수차는 개별적으로 두산 퓨어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그러니까 장마감 리포트라고 해서 오늘 1위부터 30위 전일 대비 등락적 30위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그걸 정리를 하고요. 이 30개 중에 가장 강하게 형성된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장주 위주로 첫 번째 나열을 해갖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이건 제가 매일 하거든요. 탑3 섹터 이 30개 있잖아요. 전일 대비 등락률 30위에서요. 다 봐요. 하나씩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나서 이게 왜 올랐는지 이제 전체적인 이슈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네 하면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아까 ABL바이오 여기죠. 이거는 순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ABL바이오는 뒤에서 좀 쳐져가지고 다른 것들이 상승률이 커갖고 앞에 나열을 한 겁니다. 이건 상승률 순위대로 보통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남북경협도 오전장에 TP랑 신원이 좀 강했는데 나중에 밀렸어요. 신원이. 그리고 JST나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순환하면서 강했거든요. 그래서 등락률이 2등으로 끝나갖고 이렇게 두 번째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 끝나고만 나열해주는 게 최종 오늘 장마감 후 강한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나 개별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STX 엔진이 조선 테마를 이루면서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개별 이슈가 보세요. 이 개별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켜갖고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실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호실적에다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테마로 보면 조선 테마고 호실적 관련주로 보면 이렇게 호실적 관련주랑 엮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상승률 1위부터 왜 상승했는지 이렇게 다 나열을 하는 거죠. 찾아갖고 일일이 뭐 이런 찾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은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 쭉 그 하나씩 다 보면서요 이렇게 테마 1등부터 30위까지 보면서 이렇게 테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요 당일 단타 뭐 단타에도 중요하고 다음날 뭐 오늘 종가 베팅이라든지 다음날 장 초반 뭐 관련된 기법들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쵸 매매 방법들이. 근데 이거는 스윙이 주로 스윙으로 하려고 보통 이거를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이건 또 스윙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개관적인 것들 전체적인 것들 설명드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정리하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세요. 아침에 그리고 장중에 그리고 장마감 후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뭐 실시간으로도 타점을 올리게 되긴 하는데 지금 영상 이렇게 찍는 것처럼요 영상 찍어갖고 매매 타점 그리고 관점을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차트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리고 또 테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장주를 선정을 해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매매가 끝나면은 업로드 해갖고
설명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1천만 원으로 한다면요, 월 300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결과를 봐야지. 뭐 저도 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하더라도 저는 멤버십 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과는 좀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왜냐면 멤버십 수익은 저한테 있으나 없으나 그냥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으로 교육을 이렇게 실전 매매를 통해서 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으로 엄청 편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담이 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1천만 원으로 운영을 해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억까지는 빠르게 달성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뭐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잘 한번 만들어갖고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좀 유튜브 성장도 좀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실전 매매 타점 관점을 복귀해 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극성 팬방에다가 올려드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도 매매를 하거든요. 물론 저는요, 손절, 뭐 손절법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요, 마이너스 3%는 단기 매매로 웬만하면 안 넘어가요. 강제 자동 스탑 로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3% 이상은 거의 안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특히 이런 강한 종목일수록요, 3% 밀리면 진짜 그건 거의 희망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ABL 바이오 이렇게 타점 났죠.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렇게 수익 났고, 그리고 두산 비어셀은요,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끝냈어요. 갈 듯 하면서 3번이나 막히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내고 매매를 안 했고요. 이거에 대한 매매 관점은 나중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타점만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 보여드리면서 매매 관점을 자세히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신원도 뭐 TP가 1등이긴 했지만 등락률이 경협주로서 차트도 좋고, 근데 제가 신원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거래대금이 더 크게 나와서요, 거래대금에 가중치를 뒀어요. 그리고 돌파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원이 갈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점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TX 엔진이 좀 상한가까지 거의 크게 갔는데요. 이건 짧게 했습니다. 금요일장, 이제 목요일장, 이제 다음날부터 휴일이어가지고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모습인데요. 이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뭐 차트적으로 보는 거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간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그쵸?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고 프로그램 수급도 장중에 크게 들어오고요. 20만 주. 그리고 실적 공시도 이렇게 실적 관련된 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요. 여기서부터 상승할 때 관심을 갔어요. 금액이 크죠? 기본적으로 금액이 50억 이상 나와야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시총 큰 종목들은요. 뭐 여기서 1, 20억 들어가갖고 1, 20억으로 또 분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특히 또 이슈도 없이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그거 나중에 뭐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이거는 거래대금이 일단 크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네? 그럼 왜 올랐지?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 그럼 차트 볼까? 차트 매물대 돌파해갖고 신고가 구간이네? 그럼 이게 5장의 개별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살짝 매매했습니다. 살짝. 여기는 안 했는데요. 크게 가긴 했죠. 어쨌든 제가 이제 매매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실전 매매 타점 복귀하고, 금액도 이제 멤버십에 따라 올려드리겠죠. 어떤 식으로 금액이 올라갔는지 공개방에는 올려드릴 때도 있고 안 올려드릴 때도 있고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멤버십에 따라 다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제 이 모든 거는요, 이 세 개에서 결국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토대로 이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ABL 바이오 올려드렸잖아요. ABL 바이오 실제로 조금 살짝 매매하긴 했죠. 근데 장중 실시간 특징주 분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장전 리포트도 올려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보시면은요, 실시간으로 굵은 글씨를 제가 가장 먼저 쳐드린 게 ABL 바이오였습니다. 주요 관심.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었고, 이슈도 있었어요. 왜냐면 비중도 크게 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었고요. 거래대금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바이오 중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1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장중 실시간 프로그램에서 수급이 엄청 들어왔어요. 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주가와 동행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수급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실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수급 3위였어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중에는 1등이었고, 우량주 ABL 바이오가 차트적으로도 돌파 구간이어서 제가 이거를 또 매매해보기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슈도 있었어요. 연매출 천억 청신호, 뭐 어쩌고저쩌고 임상순환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명분 있죠. 주가 상승의 명분이란 재료도 있고,
수급도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오고 차트도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제약바이오 오전장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를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오전장에 조금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매일 올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콘텐츠를 영상을. 그래서 사토마스트 한 주간 매매 전략은요. 제가 주 1, 2회로 기법 중심 그리고 또 주도주 중심으로 스윙 매매 전략을 제가 올려서 멤버십에다 올려드릴게요. 주도주에 관련된 매매입니다. 스윙 매매 주로. 그리고 단기 및 스윙 그 기법들을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꾸준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실전 기법표 해갖고 눌림 매매법, 주도주 눌림 매매, 주도주 돌파, 주도주 동가, 짝짓기 매매, 그쵸? 상따 매매, 전상 매매, 종가 매매, 시가 매매 이런 식으로 기법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법편에서는 이거요. 그리고 이제 초급자용 기본기 강의라고 해갖고 제가 한 20강 정도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HTC 설정법부터 시작해갖고 초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거 있죠. 지금 방금처럼 PPT를 웬만하면 만들어갖고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도 이해되시죠? 트레이딩 기본 개념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강 정도를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성공적인 주식 트레이드의 첫걸음 이거부터 그쵸? 이제 세팅법 그리고 모니터 이제 세팅법이랑 이제 HTS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주도주 매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종목 선정 방법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차트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초보자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20강 정도를요. 그래서 전업이 아니라 한 트레이딩 한 2년차 이하다, 한 3년차 이하다. 근데 기본이 잘 안 잡혀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요거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매매 틀이 잡히고 제 매매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면 제가 실전 스윙 매매, 그러니까 이론을 실전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 특히 주도 섹터 대장주 위주로 제가 재료와 차트 수급이 다 좋을 때, 삼박자가 갖춰질 때요. 접근 시나리오를 설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매주 1회 주말에 이제 보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매매 전략을 짜볼 수 있잖아요. 영상을 보시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쵸? 제가 단기뿐만이 아니라 종배, 전상, 스윙 매매 다 가능하다는 거 뭐였죠? 이거 로보티지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매매 할 때부터 그리고 종배할 때, 전상 매매할 때, 스윙 매매까지 이 스윙 매매까지 해볼 수 있다고 영상 올려드린 게 로보티지였습니다. 로보티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보티지를 제가 왜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그쵸? 이 로보티지 여기서부터 설명드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장중에 제가 여기 돌파할 때 장중 단기 매매로서 가능하다 설명드렸고 다음날 상한가 갈 때요. 여기서 이제 전상 매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스윙 매매 그쵸?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상한가하고 다음날 전상 매매로 이제 성공하고 눌리고 반등할 때 성공하고요. 다음에 스윙이에요. 여기요. 중심봉. 그쵸? 여기 이 기준봉을 토대 갖고 여기 산다며 이런 데서 요 안에서 여기죠? 이 구간에 이제 영역을 잡아 갖고 전고점이랑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장대항봉 나올 때 던지고 또 이 장대항봉 기준봉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장대항봉 3번 나왔으면은 그리고 또 다른 테마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확률이 떨어질 것 같아갖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했는데요. 여기까지 단기 여기 추세 돌파 스윙 단기 전상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 여기서 그리고 급등할 때 여기서 끝내고 이러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보티지가 제가 로봇 중에 가장 탑1이었잖아요. 그 이유 다 설명드리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쵸?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다. 그쵸?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나리오 짜는 종목은요 철저하게 이 세 개를 다 분석한 상태에서 그 섹터에서 가장 매력적인 1등주 종목 위주로 1등 이력이 가장 많은 종목 또는 매력적인 그런 대장주로 체인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수익 매매를 관심을 가지고 실전 시나리오를 잡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주 1회 할 건데요. 만약에 종목이 많이 나오면은 2번 할 수도 있고 종목이 아예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약간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상들은 열혈 팬방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편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사실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한 가지 기법만 마스터해라. 일단 한 가지 기법만 마스터해라. 그리고 나서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 이러는데요. 저는 여긴 반반의 의견이거든요. 맞다고도 생각이 되고 아니다고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쉬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승장에서 수급 매매, 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 매매 위주로만 제가 익혔다 칠게요. 그러면요. 이런 데서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쉬어야 돼요. 수급 매매가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장에서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전원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선물로서 하방 베팅했다가 숏을 쳐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식으로는 잡주들 있잖아요. 해지 테마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단일 주도주 매매라고 있잖아요. 여기 상승할 때 상승하는 그런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업종과 그런 대장주가 있을 거고, 그럼 그게 대장주 주도주 매매고, 이런 강력한 하락이 나올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해지 테마가 있으면 가장 강한 해지 테마 중에서 또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는 1등주, 그게 주도주 매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래서 당일 주도주 매매는요,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주식이 쉽지 않아요. 주식 제가 봤을 때 한 4년 정도는 해야지 모든 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4년 정도는 솔직히 4년이라고까지 말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통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1년 만에 막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4년 정도 이 사이클은 겪어봐야지만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매매법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 방법들, 그리고 접근 방법들을 항상 조금 다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다 잘 익히도록 하고요. 경험은 많지만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지금 장세 본인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유연하게 그 방식도 좀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갖춘 상태에서 좀 유연함을 갖는 방법들을 좀 익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식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 재무제표 같은 거 공부를 한다거나, 그 미국 주식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명한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된 해서 책 쓴 것들이 많거든요. 괜찮은 명저들이 많은데요. 그거 국내 시장에 적용하면 거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은 사실상 국내 주식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비우고요. 국내 주식에서 필요한, 우리나라는요,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 트레이딩에서 뉴스나 재료, 이런 것들에 좀 가중치를 두고 새롭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공부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치 투자한다고 저 PBR주 가치 저평가, 그런 미국 그런 저명한 유명한 책에서 나온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 주식을 샀다 칠게요. 그리고 가져갔다 치면 그건 거의 수익 안 났다고 전 보거든요. 우리나라 환경이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그런 지식들 위주로만 익혀갖고 국장 하려면요, 예,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불필요한 지식들은 좀 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 좋은 습관은 좀 버리는 게 좋아요. 저도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거 버리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전 뉴스 매매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요, 뉴스 매매가 진짜 이게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초보 때는요, 이 뉴스 매매하다 깡통 차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매매라고 하면요, 주도주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제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요, 전체적인 테마 형성을 하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주도 섹터들 종목들, 그런 거 뉴스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빵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그러다가 다시 급락하고,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뉴스 매매는 개별 뉴스 매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추후에 자세히 그 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습관, 급등하는 종목 따라다닌다든지, 아니면 검색기만 보고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제가 오랫동안 지금 주식시장 거의 20년 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전업을 한 거는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해갖고 성공하긴 힘들어요. 종합적인, 주식은 종합 예술인데 뭐 수급만 본다, 차트만 본다, 아니면 뉴스만 본다, 이런 거 하나만 보고 매매해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갖고 판단을 해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난 검색기만 신봉한다,
뭐 차트만 신봉한다 해갖고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 개만 꽂혀갖고 매매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버려야죠. 그런 습관들. 뭐 뉴스 나와갖고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버려야죠. 그리고 11시부터 3시까지는 진짜 유동성도 안 좋고 개 잡주들이 등락이 나오면서 이런 개별 이슈 나오면서 막 급등하다 급락하고 급등하다 급락하고 이런 게 90%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뢰밭인데 이런 시간대에서 매매하는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버려야죠. 그냥 11시부터 3시까지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원칙을 세운다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습관을 버려가요.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런 좋은 습관들로만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저양하는 매매는요, 당일 주도 섹터, 주도 테마의 대장주 매매예요. 뭐 가끔 1, 2등주 짝짓기 매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네. 스캘핑으로 뉴스 매매하고 그런 분들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요. 결국에는 가장 강한 한 1등주만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강한 섹터에 가장 강한 대장주,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주도 테마를 오늘 5주장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요, 그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주식에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한 27% 상승한 종목이랑요, 한 7% 상승한 종목 같은 섹터 내, 그리고 이게 거래대금도 커요. 그럼 저는 27%짜리 매매해요. 7%짜리 매매 안 하고요. 그게 더 낫다는 거. 그냥 차라리 1등주 해갖고 깨지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지 않고요, 그 하나의 테마 또는 테마가 교체될 때 있잖아요. 테마별 순환. 그럼 순환이 되는 테마의 1등주, 이런 것들에만 집중해갖고 매매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지향해서 제가 웬만하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주 매매의 장점은요, 이익 극대화 가능해요. 그래서요, 대장주 매매법, 제가 이제 주도주 대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자주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설명할 텐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특히 상승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매매하면요,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끌고 가는 매매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 생각이에요. 계좌를 분리해서요, 이걸 데이트 트레이딩 계좌를요, 왜냐면 매일 매매해서 매일 당일 매수 당일 청산하는 방식으로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요, 웬만하면 오버나잇 하지 않는 계좌, 이거를 데이트 트레이닝 계좌로 제가 유튜브 멤버십 계좌로 하나 만들어 갖고 이걸로 교육을 하고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 수익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1천만원에서 뭐 계속 몇 달을 매매하던 수익금이 예를 들면 누적으로 뭐 예를 들면 1200만원 됐어요. 한 달 동안 매매해갖고 1500만원이 됐다 칠게요. 그럼 500만원을 오버나잇 B라는 계좌에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계좌를 통해서 수익 매매를 해서, 아니면 또 종가 매매를 해갖고요, 또 이것도 매도되면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를 운영해갖고 유튜브에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유튜브용 계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시키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단타 수익금 예를 들면 1천만원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한 300만원이 난다 칠게요. 그러면 이거를요, 옛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요, 1,300만원 여기서 그냥 매매를 해갖고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인출을 안 하고 계속 이 금액으로 매매하는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크게 또 한 대 맞을 때는요, 또 금방 순식간에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복리적으로 수익을 노린다고 해갖고 수익금 인출 안 하고 나서 계속 매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계속 1천만원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 1천만원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요, 예를 들면 수익이 나는 건 계속 빼는 거죠.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채우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거나, 그래가지고 1천만원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장세가 좋아진다, 그렇다면요, 1천에서 예를 들면 2천에서 3천에서 5천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장세가 안 좋아진다, 장세가 안 좋다는 거는 제가 이제 크게 수익을 못 낸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는 추가로 입금하지 않고 깎인 금액에서 예를 들면 천이 한 600, 700, 800만원이 됐다. 그럼 여기다 채우지 않고 웬만하면 이 금액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손실이 난다는 건 결국에는 장세 영향에 상관없이 단기 매매는 잘하면 수익이 나겠지만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매매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장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흐름으로 변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매매 방법이 잘 안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돈을 넣어갖고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문제점을 찾아갖고 일단 장세 적응하고 다시 수익금이 날 때 다시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코인 매매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선물, 주식 선물이나 코인 선물, 뭐 나스닥 선물 뭐 이런 거 하시는 사람도 또 있겠지만요. 선물은요, 보통 이제 레버리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코인 선물로 얘기를 해볼게요. 코인 선물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0만 원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순식간에 코인 선물로 1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레버리지가 있어서 그래요. 코인 선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식보다 한 10배 이상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빠르게 깡통 찰 수도 있어요. 10배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요. 하여튼 그 정도로 레버리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500만 원을 시작해갖고 1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1억도요 순식간에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청산당하면요, 반대매매 당하면,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선물을 소액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00이 1억이 된다거나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요, 계속 인출하는 습관이 선물에선 정말 중요합니다. 선물은요, 인출 안 하죠? 그럼 그냥 장기적으로는 0이에요. 무조건 깡통이에요.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선물 인출 안 하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깡통입니다. 거의 99.9%라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도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인출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수익금을 이렇게 빼놓지 않으면요, 하락장이 왔을 때, 아니면 뭔가 한번 실수가라든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요, 모든 수익금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까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출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 얘기긴 한데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주식뿐만이 아니라 ETF도, 그쵸? 펀드죠, 펀드. ETF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뭐 금리나 채권도 하죠. 뭐 채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소위 많이 들어봤죠, CB, 신주인, 그거죠, 전환사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환사채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채, 왜냐면 채권보다 이자율이 높거든요.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지만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요, 이 ETF라든지 비트코인, 금, 채권, 이런 안전자산, 주식보다 조금 안전한 그런 자산으로 자산 분배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지수 추종, 미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ETF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지수 추종 ETF는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기 좋다고 좀 생각합니다. 매수해서 분할로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얻은 수익을요, 이제 분산 투자, 여기 이 네 가지 분산 투자, 뭐 부동산까지 합치면은 부동산까지, 그쵸? 그래서 이제 자산 증식이 되면 항상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분배해 놓는 게 좋아요. 뭐 여기서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보시면 초보자에서 추천하는 ETF 탑5가 있는데요, 미국 S&P 지수를 따라가는, S&P 500을 따라가는, 여기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개별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S&P 500에 있는 모든 종목을 그냥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펀드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하잖아요, S&P요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결국 우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분할로 샀던 사람들은요, 계속 수익이겠죠. 지금까지 계속 우상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박스피라고 해갖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다가 어떻게 돌파하다가 다시 밀리고 막 이런 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글로벌 미국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추세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거면요, 이런 ETF 초보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하는 거 좋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S&P 500을 말했지만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나스닥 100 기술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요, 배당에 투자하는 그런 배당 성장주도 있고, QQQQ라고요, 뭐 QQQM이라고, QQQ와 동일한 투자 대상이거든요. 약간 저비용 비전으로 소액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해갖고 이제 안정적인 그런 분할 매수로 해서 분산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가령요, 이게 트레이딩 뷰거든요. 트레이딩 뷰인데요, 이거는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필수인데,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트레이딩 뷰는요, 전체 다 볼 수 있어요. 주식, 펀드, 선물, 외환, 암호화폐, 지수, 채권, 경지,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수잖아요. 방금 뭐였죠? V55였죠? 이 V55 이거 있죠? 이걸 눌러보면은요, 이게 아니죠? 잠시만요. 펀드였죠, 펀드. 그쵸? 여기 있다가 펀드 치고요, V55라는 상품을 찾아보면 이거죠? ETF요. 그럼 이거 보시면은요, 장기적으로 어때요?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어디서 샀든지 간에. 근데 이거 ETF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결국에 미국의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지수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급락할 때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아까 비트코인도 보시면요, 비트코인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암호화폐, 그쵸? 비트코인 여기 있죠? 이런 것들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산 분배를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닌데 결국에는 단타로만은 우리가 뭐 1천이든 1억이든 되든 계좌가 1억이 됐다 칠게요. 단타 계좌가 계속 단타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금액은 계속 고정시켜 놓고 단타로, 예를 들면 1천원 고정시켜서 단타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그릇이 큰 분들은 1억도로도 할 거고요. 그쵸? 뭐 가끔 뭐 10억으로 이렇게 크게 하신 분들도 가끔 있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들 1억 이상은 넘지 않잖아요, 단타 할 때. 근데 돈이 뭐 10억 있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빼갖고 아까 말한 그런 자산 분배를 하고, ETF는요, 이런 미국 주식으로, 아니 미국 주식을 펀드화 시킨 그런 펀드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제 지겨우니까. 예, 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건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게요, 이거였죠. 주도 테마 대장주 매매가 제 메인이고요. 이걸로 멤버십 그 영상에다가 실전 매매를 통해 갖고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수익금이 막 쌓이게 되면요, 이게 뭐 1억이 되든 뭐 계속 쌓이게 되면요, 그 계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산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익금 관리 있죠. 지금 방금 수익금 관리 얘기했던 거고요. 계좌 관리 방법들,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요, 비중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쵸? 소액 잡주 같은 것들 매매도 간혹가다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 매매할 때 이 대응 방식, 계좌 관리 방법, 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 흘러가는 그런 대형 주도주, 그런 종목들 매매할 때 비중 방법, 비중 조절 방법, 그리고 또 익절 및 손절 방법, 그쵸?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전 매매를 통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글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갖고 한번 설명을 해봤거든요. 이 PPT 만드는 건 진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평소 때 했던 블로그 형식이라든지 지금 오늘 설명한 PPT 형식 어떤 게 낫나요?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고려해갖고 다음에 영상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 그런 방식을 구성을 해갖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두서가 없이, 두서는 있지만 저 설명을 한 것 같아갖고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요, 여기까지 영상 찍고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